다음 경기 한번 넘어가 볼까요? 롯데 갈까요? 한 번에 같이 가시죠. 롯데랑 삼성이. 일단 따로따로 갔다가 어떻게 할까요? 맞대결이 아니었어요. 맞대결이 아니었어요. 알아요. 왜냐면 오늘 3번 주제가 롯데가 지금 삼성이 롯데를 추격하고 요걸 그러면 해가지고 좀 가봅시다. 경기는 각각 보는데 요 주제를 한 번에 묶어서 가요. 좋아요. 역시. 알겠습니다. 진행자야. 네, 두산 팬이 아니라 진행자야 사실상. 맞아요. 오늘 좀 진행자 역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팀이 얘기하는데 다음부터는 중재도 유니폼을 안 필요하니까. 입고 될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KBO 심판옷. 심판옷도 있고. 심판옷도 있고. 좋네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순위로 보면은 삼성이 엄청난 연승을 거두면서 롯데를 거의 승리까지 진짜 추격했다. 사실 롯데가 3위고 네. 삼성이 4위인데 분위기 자체는 약간 뒤집힌 느낌. 그렇죠. 사실. 그래서 요새 분위기가 삼성이 근데 어쨌든 올해 KBO 리그 올해 리그에서는 가장 이상한 행보를 겪고 있는 팀이 삼성이다. 롤러코스터 행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박았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를 지금 한 3-4번째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어떤 분위기상에 좀 주목할 만한 점들이 있을 것 같고 롯데도 어쨌든 선두권을 유지하는데 오늘 저희가 소제목으로 잡은 게 봄이 가고 있고 여름이 오고 있다. 그래서 네, 맞죠. 봄이 갈 때는 롯데가 약간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고 맞습니다. 또 이제 더워지면서 삼성이 좀 강해지는 경향들이 있었으니까 요것을 중점으로 보면서 이 각각의 팀들이 맞붙었던 경기도 주말 시리즈도 한번 살펴보시죠. 맞습니다. 얘기를 지한님부터 조금 네. 롯데자이언츠 최근 행보와 문제점 같은 걸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소총수 부대들이 네. 이제 죽음을 맞이할 때가 다가온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진짜로 이제는 절기상 봄이 끝났습니다. 네.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이제 지옥의 시간이 또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어디까지 추락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겸손하십니다. 네. 그렇지만 한번 우리 밑으로 한번 오기만 와봐. 내가 근데 안 갑니다. 거기까지는 안 가요. 거기까지 가려면 어떻게 우리가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 올라가지 그대로 있으실 텐데 저희가 조금 떨어지지 막 그 밑으로 확 추락은 안 할 거고 꽉 떨어질 거긴 한데 근데 롯데자이언츠가 이번에 그 사실은 저번 주부터 저희가 굉장히 치열한 게임을 계속 해오고 있어요. 막 접전 끝에 연장전도 가야 되고 계속 막 한 점차 약간 이런 승부를 지금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는 사실은 불펜의 과부하가 오는 시기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연투로 따지면은 롯데자이언츠는 그 어느 팀보다 우승을 많이 할 정도로 연투를 많이 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과부하가 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안타를 굉장히 많이 쳐요. 제가 팀 타율 1위에다가 안타까지 1위입니다. 팀 전체적으로.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걸 해결을 또 해줘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면은 그 나가 있는 주자들은 계속 서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지금 팀 타율 롯데가 1위인데 팀 홈런이 꼴찌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야구라는 게 안타를 많이 치면 확률적으로 홈런이 많이 포함이 돼서 적어도 꼴찌 정도는 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좀 심각할 정도로 장타 기근이기는 해요. 맞아요. 심각할 정도로 지금 장타를 칠 수 있는 선수가 없다. 홈런은 사실 기대도 안 해요. 지금 뭐 담장을 지금 더 낮춰도 지금 없애도 지금 넘어갈까 말까인데 라인으로 그냥 라인으로만 해서 이 선만 넘으면 우리는 홈런이다라고 조금 바꿔야 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지금 홈런을 치는 타자가 없고 대신 뭐 그리고 또 반대로 또 안 좋은 소식은 실점이 또 2위입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팀 실점이 2위인데 1등은 말씀 안 하지 않은 모든 그 팀이고 그 다음이 저희인데 이제 실점도 많은데 득점을 낼 때는 확실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결국은 야구는 흐름이고 기세고 뭐 이런 분위기 싸움인데 저희가 안타 10개 쳐도 막 2점을 내는데 갑자기 삼성 만나가지고 얘네들 안타 막 한두 개도 못 치고 거의 끝났는데 넘겨버리면 분위기 초상집 되는 거고 한 번에.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지금 저희한테는 가장 좀 큰 문제지 않나. 그리고 사실은 선발진이 터커 데이비슨이랑 박세영 선수가 축을 이뤄주고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최근 이제 흐름에서는 터커 데이비슨도 조금 요 몇 경기에서는 실점이 조금 많고 맞아요. 박세영 선수도 지금 최근 한 3경기 정도에서 좋지 않은 모습이라. 작은 그런데 데이비슨 선수가 사실 WHIP 이 주자가 생각보다 많이 내보냈는데 꾸역꾸역 초신자의 행운이라고 해가지고 한국 왔다고 어서 와 한국은 처음이지 약간 이런 기념으로 조금 잘 막아줬어요. 그냥 어찌저찌 막았는데 근데 이제는 그게 좀 드러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 박세용 선수도 올해 잘했어요. 너무 탈 삼진율도 너무 좋고 대단하고 너무 좋은데 근데 사실 또 세부 기록이 막 엄청 좋지는 않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 두 주축 선수밖에 없는데 또 저희가 선발이 또 없습니다 이제. 그래도 감보아 선수가 왔잖아요. 그렇죠. 감보아 선수 근데 이제 몇 번 더 봐야 되니까. 일단은 첫 경기는
아직은 이게 평가하기가 좀 완벽하다라고 맞아요. 보기는 어렵고. 되게 좋았던 부분도 있었던 반면에 맞아요. 약점이 될 수 있는 지점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장점과 단점이 극명하게 보였던 이제 경기였어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저희도 콜러빈 선수만큼은 좀 기회를 줘야 되지 않나. 저희는 왜냐면은 비교가 조금 이제 극단적이었는데 네, 여기는 맞습니다. 메이저리그 투수고 그래요? 저희는 마이너리그 투수입니다. 당구하는 메이저리그 경력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교를 이제 여기는 메이저인데 좀 줬으니까 저희도 조금은 더 줘야 된다. 네. 뭐 약간 우리 이런 감독님 내라. 네, 그리고 저희는 또 감독님께서도 사실은 네. 이제 거의 진짜로 그 리그가 아니라 지금 진짜 고시엔 토너먼트 싸움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저희는 총력전입니다. 무조건 총력의 총력인데 부상 선수가 나오면 안 되는 팀에서 계속 부상 선수가 저희도 좀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세요? 그럼 앞으로 6월, 7월 날씨가 더워지는데 우리 채널에서 사실 롯데를 2번을 다뤘는데 네. 한 번은 롯데가 그래도 떨어진다. 떨어지지 맞죠. 않을까 했다가 안 안 떨어지니까 떨어져. 맞아요. 너무 잘해가지고 이건 도저히 이제 갈팡질팡인데 맞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제- 롯데 팬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제가 이제 이런 거 이제 샷타 내릴 팀도 쫙 정확하게 이제 사실은 좀 체크를 하는 편인데 저희 팀도 거기에 들어갈랑 말랑 하는데 제가 이거는 좀 다음 주에 좀 신중하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 게 이번 주에 다행히도 10등과 9등을 만납니다. 이런 호재가 또 있어요 저희가. 왜냐면은 흐름이 안 좋은데 맞아요. 저번 주 같은 경우 중요한 시기에 잘 버텼어요. 진짜 뭐 LG를 만나고 뭐 삼성을 만나고 어려운 팀들을 잘 버텼는데 하나도 만났었잖아요. 맞아요. 하나 어려운 팀들 진짜 강팀들 이제 2, 3, 4 막 다 만났는데 근데 저희 다행히도 이제 내일부터 사실은 3연승 먹고 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외인 투수 걸렀으니까 이거 못 먹으면 다 먹고 의자 던지면 안 되죠? 안 돼요. 아 그건 안 되죠. 네,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두산이 조금 복병이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두산이 사실은 9위 전력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4, 5위 전력인데 이제 클린업 트리오가 보테가님, 번째 감보아 감사합니다. 선수 감사합니다. 폴더 인사 심각한 것 같은데 얼굴 들고 폴더 인사 변경이라고 맞습니다. 아마 이 팀에서도 조치가 맞아요. 들어가지 그래서 않았을까요? 경기 도중에도 폴더 인사를 하다가 바로 조정을 멈추더라고요. 그런 거 보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고. 주자 없을 때는 해도 되니까요. 맞아요. 주자 없을 저를 해도 됩니다. 주자 없을 때 20초 동안 그냥 좀 특이한 루틴이긴 했어요. 맞아요. 굉장히 특이한 루틴이긴 그래서 했어요. 그 짤이 있더라고요. 간보아 시점이라고 그러니까 해가지고 개미들이 막 이렇게 나비랑 개미 막 나비가 날아다니고 모래가 자연을 보이더라고요. 사랑하는 맞아요. 저도 드래곤볼 인조인간 16호처럼 맞아요. 그런 거 봤는데 간보아 선수 무슨 얘기죠 방금? 뭐가요? 간보아 선수가 어쨌든 긴장을 좀 그 전에는 두산이 맞아요. 만나서 네가 얘기하고 있었잖아. 땡 잡았다 두산 만나서 땡 잡았다 얘기하고 있었어요. 네. 땡은 키움 만나서 땡 잡았고 두산은 아직 복병인데 두산전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냐에 따라서 사실은 저는 이번에 좀 결정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최근 팀의 흐름이 안 좋은 상황에서 대진적으로는 좋긴 해요. 그 맞아요. 로젠버그 알칸타라가 안 나오는 키움을 또 만나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번 시리즈가 좀 이번 주가 끝나봐야 이제 롯데자이언츠도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향후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고 향후 이제 사실 저희 팬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꽉 잡아라 내려간다. 꽉 잡으래요. 간보아 친구들이. 선수는 객관적으로 9위 자체가 나쁘지 않으니까 최고죠. 네. 아니 150인데 네. 자타를 상대할 때는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반즈 선수가 이렇게 이탈이 되면서 맞죠. 가장 어떻게 보면 지금 빨리 팀이 어수선한 분위기를 갈아픈 게 롯데인데 네. 지금 그 분위기에서 간보 선수가 자리 잘 잡아주면 방금 말씀하신 문제들이 맞아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해결되지 않을까. 네. 5월에 사실 외국인 투수 영입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잘 데리고 온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맞아요. 저도 사실은 뭐 반지의 구위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태훈님 그냥 시바지 따봉 감사합니다. 네. 2,000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저도 사실은 반지 선수가 구위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4년 차에 그냥 굳이 그 선수보다는 조금 실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사실 롯데에서도 간보아 선수와 데이비슨 누구를 데려올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데이비슨이 조금 더 안정적인 것 같아 선택을 한 것 같은데 네. 간보아 선수 지금 굉장히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내일 경기에 또 간보아가 아마 나오는 걸로 알고 맞아요. 있는데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그래도 롯데가 말씀하신 것처럼 만나는 팀이 네. 뭐 키움하고 두산으로 좀 매치 운이 좋은 것도 맞고 롯데가 최근에 안 좋았던 매치가 일단 첫 번째로 맞는 게 그다음 LG 하나 이렇게 만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이랑 만날 때 좀 체력적으로 롯데자이언츠 선수들 자체가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롯데자이언츠가 맞아요. 계속 손해를 보는 지표가 매 시즌 롯데자이언츠가 이동 거리가 어마어마한 팀입니다. 맞습니다. 부산과 서울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이동 거리에 있어서는 롯데자이언츠가 항상 손해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여름 되면 약해진다 그렇게 나오면서 대부분 나오는 근거 중 얘기가 이동 거리 문제 그런 얘기도 하는데 뭐 최근에 버스도 좀 편해졌고 빨라진 것도 있고 롯데자이언츠가 보여주는 기록은 투수력은 분명 아쉽지만 타자는 타격은 홈런 수는 비록 적긴 하지만 이 타율이 좀 비정상적으로 좀 많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게 내려온다 이게 아니라 이 타율만 가지고 롯데자이언츠는 큰 무기가 될 수도 있고 네. 임창규 선수도 결국에는 난공불락의 모습을 보이다가 롯데자이언츠의 강력한 맞아요. 타율 위주의 타격에 털렸거든요. 그래서 롯데자이언츠는 충분히 올 시즌 가을 야구나 이런 건 충분히 승부해볼 만하지 않나 저도 이런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생발을 해봤을 때 류현진이라든지 문동주 이런 투수들이 나왔을 때 맞아요. 류현진 선수가 원래는 완급 조절을 하는데 1회부터 이거 완급 조절하면 이 타선한테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맞아요. 그래서 그냥 5회까지 쫙 던졌고 문동주도 너무 잘 던지다가 5회부터 맞아요. 약간 몰리니까 얻어 터지기 시작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타선이 진짜 아니긴 해요. 맞아요. 그 경기도 사실 투아웃 이후에 문동주 선수를 저희가 끌어내렸는데 맞아요. 사실은 타율 하나만큼은 또 터질 때는 또 확 터지는데 사실 이번에도 이제 SSG 경기와도 살짝 너무 아쉬운 부분이 많죠. 사실 수입 당할 뻔했다가 네. 두 번째 경기는 진짜 극적으로 저희가 살아났는데 어제도 사실은 또 김원중 선수가 또 오랜만에 블론 세이브를 또 기록하고 폭투했고.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느꼈던 게 저희가 그 전에 8회에도 무사 기회가 있었는데 이승용 감독의 명장. 과연 김태형 감독보다 더 명장인가 할 정도로 나가니까 그냥 거르더라고요. 레이스 선수 거르고 뭐 전지훈 선수 번트 됐는데 이제 만루가 됐는데 뭐 윤도희 선수도 또 거르고 하다가 만루가 됐는데 결국 나승엽 선수한테 땅볼을 좀 얻어내면서 병살 마무리. 나승엽의 부진은 못지않게 나승엽도 굉장히 못하고 있던데. 요즘. 맞아요. 나승엽 선수가 뭐 예전부터 작년에 첫 풀 시즌을 뛰었는데 이제 그런 이슈가 많았다고요. 체력적인 이슈가 좀 많다라는 얘기를 항상 하는데 근데 프로인데 체력을 알아서 관리를 또 하고 아니 이거는 내가 독설이 살아있네. 그러니까. 본인이 돈 받고 돈 많은 돈 받고 윤고낭 손이라고 해가지고 별명도 지어가지고 주축이다 미래다 또 밀어주는데 본인이 좀 더 신경 써야죠. 더 비싼 음식 먹고 보양식 먹고 안 지칠 수 있게. 근데 그게 또 프로긴 하죠. 맞죠. 그러다가 좀 너무 힘들면은 감독님 저 오늘 힘들다. 바로 쉬겠다. 그러다 영원히 쉬니까 말을 못해요 선수들. 그렇죠. 그거는 맞아요. 근데 나승엽 선수의 부진이 제가 최근에 나승엽 선수 타격을 봤는데 이 선수가 롯데자이언츠에서 본인이 홈런을 쳐야 된다는 책임감이나 그런 게 있는 건지 스윙이 갑자기 굉장히 커지고 되게 사고 각도로 어퍼스윙을 뛰기 시작했어요. 작년에 봤던 나승엽 선수의 스윙은 레벨 스윙에 가깝게끔 뭐 타고 각도도 낮고 라인 드라이브 타구를 많이 형성했던 타격인 건데 올 시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승엽 선수가 팀 홈런 1위일 거예요. 레이스 선수랑 거의 비슷한 건데 레이스 선수도 시즌 초반에 부진했던 게 정말 홈런을 많이 좀 노리려고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그런 타격을 보면서 부진했잖아요. 나승엽 선수도 아마 유튜브 볼 것 같아요. 뭐 롯데 문제가 뭐냐 했을 때 홈런 칠 타자가 없다 해서 내가 쳐야겠다 해가지고 나밖에 없다. 이름도 승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4번인 난가. 위기의 순간 나밖에 없나 약간 이 생각을 좀 했을 수도 있어요. 진짜 본인 스스로. 지금 롯데 타선에서 유일한 구멍은 1루수 나승엽이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맞아요. 어제 8회 말에 이승현 감독의 작점은 처음에 고승민 선수가 2루타를 쳤죠.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레이스 선수 거르고 주자 1루를 만들고 전준우 선수가 번트 되고 윤동희 선수 걸렀어요. 이 말은 나승엽에게 승부를 보겠다고 나승엽 선수가 혼병사를 쳤어요. 맞아요. 최악의. 맞아요. 그 혼병사를 쳤는데 나승엽 선수의 그 이승현 선수의 어쨌든 나승엽 선수의 공략이 먹혔다. 제대로죠. 라는 생각이 들고 나승엽 선수도 PD님이랑 얘기했는데 타격이 저도 봤는데 진짜 그냥 공을 띄울 생각인 건지 몰라도 플라이라도 칠 생각인지 몰라도 너무 과도하게 어퍼스윙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거 진짜요? 자 김준님 산민호님한테 물어봅니다. 2군 보내는 결정이 아닌 절차는 프런트가 관여합니까? 감독이 관여합니까? 둘 다 관여하죠. 프런트하고 아닌가요? 관여하고 감독이 당연히 관여하고 감독만 관여하는 것도 문제고 프런트만 관여하는 것도 문제죠. 프런트가 갑자기 보내기만 해도 이상하죠. 다만 어디에 발언권이 세냐 이런 건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 팀이 거의 다 50대 50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과거 롯데자이언츠가 거의 뭐 프런트가 다 한다 해서 문제가 제기된 적도 있죠. 맞죠. 그 프런트만 하는 것도 문제고 감독만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프런트가 지금 요청을 하는 구조가 많긴 하더라고요. 그쵸. 우리나라는. 그래서 아무튼 간에 뭐 근데 이번에 두산이 어쨌든 아까 뭐 이분도 김규님도 두산 얘기 아까 하셨는데 좀 안 좋은 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김명신 선수랑 취재현 선수가 푸셔스 가는데 버스에서 중간에 그냥 맞아. 그 얘기했어요. 서 있다가 그 이유씨가 사진이 찍히면서 올라왔다. 내막은 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트렁크 그 캐리어 이만한 거씩 들고 뭐 택시 타고 이동을 했다는. 그것 때문에 물어보시는 걸 수도 있겠다. 네. 근데 그 결정은 제가 봤을 때 일단은 감독진에서 먼저 얘기를 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건 예측입니다. 왜냐하면 프런트에서 갑자기 내려오진 않을 거예요. 프런트는 조금 더 여유 있게 볼 거고 감독진에서 오늘 경기를 보고 누가 빨리 필요하다라고 결정을 하는 상황이 있는데 근데 또 지금 두산의 상황이 보고 이승엽 감독이 거의 감독의 경질이 내정된 상황이면은 프런트 입김이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삼성 얘기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 팬들은 삼성에 고마워하는 게 LG를 그래도 우리가 수입으로 잡아주면서
예. 아 근데 양가적 감정이 있었어요. LG 잡아주고 우리가 1등의 꿈이 생긴 건 좋은데 금방 올 것 같다. 너무 이렇게 밑에서 막 오니까는 그게 좀 무섭긴. 이거 왜냐면 흐름이 너무 좋아요. 제일 무서운 건 롯데죠 지금. 제일 무서운 건 롯데. 그렇죠. 저희가 지금 발발 떨고 한 게임 있습니다. 차까지. 이게 그러니까 네. 롯데 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아까 제가 정확히 요 부분이었는데 롯데 팬분들이 겪고 있는 감정이 하나가 연승 막 해가지고 LG가 한번 그렇죠. 살짝 엎어졌을 때 그 감정이랑 좀 비슷할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저희는 순위는 좀 차이가 나지만 하나 떨고 곧 있습니다. 복수하러 갑니다. 우리가 수익당한 팀 다 복수하고 근데 있는데 다 복수하러 갑니다. 이게 LG도 그렇고 롯데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조금 주춤할 수 있는데 사실 바로 아래에 있는 팀들이 너무 갑자기 잘해지는 맞아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 여름에 진짜 삼성이 이게 과학인가 어떻게 생각? 근데 삼성 라이온즈가 아래에 있었다고 해도 승차가 얼마 나지 않는 그냥 순이었어가지고 뭐 연승으로 많이 올라왔고 삼성 라이온즈가 이번 연승 기간 가장 의미가 있던 건 뭐 최원태 선수나 좌승현 선수나 레이스 선수 어제 레이스 선수에 불안한 분들 계신데 그래도 6이닝을 거의 6회 그러니까 5와 3분의 2이닝을 소화해줬어요. 저는 이닝을 LG라는 팀 상대로 이닝을 소화해줬다는 거라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보니까 후라도 선수가 어느새 폰세 다음이 됐어요. 폰세는 난공불락이지만 후라도 선수는 그냥 꾸준하게 그냥 이닝 먹방하면서 지금 폰세 다음에 선발 투수가 되었고 원태인 선수도 마찬가지로 뭐 시즌 초반에는 뭐 임창규라든지 박세웅이라든지 뭐 소영진이라든지 국내 원태인 선수보다 더 좋은 투수들이 많았는데 어느 순간 원태인 선수도 국내 1위의 투수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삼성 라이온즈 어쨌든 힘은 원태인하고 후라도가 계속 지켜준 상황에서 뭐 최원태나 좌승현이나 레이스가 안전적으로 이닝을 소화하고 그 삼성 라이온즈의 타격은 원래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뭐 기복이 있다고 하지만 삼성 라이온즈가 타격이 나쁜 팀은 아닙니다. 뭐 기록으로 보더라도 LG 다음으로 지금 좋은 타격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발진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또 만났던 LG 트윈스나 롯데 자이언츠도 좀 힘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좀 운도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말에 보면 LG 나온 투수들이 에르난데스, 치리노스, 임창규 임창규. 그렇게 나왔는데도 그걸 다 잡아냈다는 게 그러니까 저희가 저번 6연승 할 때는 LG랑 우리랑 똑같은 그 두 매치업을 했는데 LG는 외인 선발 투수 다 만나고 1선발 만나는데 우리는 다 대체 선발만 만났어요. 그러니까 저번 6연승 할 때 운이 좋았는데 이번 6연승 할 때는 롯데도 감보와 박세웅 만났잖아요. 맞아요. LG도 에르난데스, 치리노스, 임창규 다 1, 2, 3선발을 만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승을 한 거는 삼성 라이온즈가 정말 좋은 야구를 했다. 그리고 특히 어제 경기 같은 경우는 저는 질 거라 생각을 했는데 박지만 감독이 처음에 이성규 선수를 대타로 썼어요. 홈런 치겠다 이거죠. 근데 이성규 선수가 아웃됐어요. 근데 또 김태훈 선수를 대타로 냅니다. 역시 홈런 치겠다는 거죠. 타자는 이재현 선수였는데 대타로 김태훈 선수를 냈는데 김태훈 선수가 홈런을 기록하면서 삼성이 역전을 했어요. 그리고 불펜 투수들이 잘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마무리 이호성 선수가 마무리 투수로 썩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평균 자책점이나 지금 리그 기록은 높은데 마무리 기록으로 보자면 생각보다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역전을 허용한 경기가 없습니다. 지지난주쯤에 박진만 감독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영상을 몇 개 올리신 것에 대해서 아유. 얘기 좀 해주시죠. 뭐 박지만 감독, 이승엽 감독이랑 트레이드하니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거는 근데 반대였어. 그건 반대였어. 그거는 나는 반대였어. 박진만, 이승엽 감독 트레이드는 반대였고 박진만 감독의 저 얘가 박진만 감독 갑자기 명장인가요? 명장이냐 아니냐 하나 둘 셋. 명장이냐 아니냐 하나 둘 셋. 여기 곤란하게 하네. 근데 유튜브가 이게 힘들더라고. 내가 옛날에 했던 게 고스란히 남아 있으니까. 다 파묘되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박지만 감독은 뎁스 운영이나 선수 매니징은 잘하고 있지만 어떤 전략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아쉬운 면이 보이는 건 있어요. 멘탈리스트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네, 한번 읽어주시죠, 선배님. LG가 슬금슬금 포복으로 혼돈의 카오스에서 런치는 거 삼성이 뒷덜미 잡고 다시 들어가고 던짐. 또 그런 느낌이 있었죠, LG가 하고. 근데 저는 박지만 감독도 있지만 삼성 라이온즈 연승에는 새로운 코치들이 많이 올랐어요. 최일원 코치. 최일원 피처스 감독이 수석 코치로 올라왔고 투수 코치도 박석진 코치가 올라오고 타격 코치도 박한희 코치가 올라오면서 베테랑 코치들이 올라오면서 저는 지금 삼성 라이온즈는 프런트와 감독의 힘 중에 프런트의 힘이 조금 더 센 팀이라 그래서 생각해요. 박지만 명장입니까 아닙니까? 박지만 감독은 우승을 시켜야 명장이죠. 명장의 기준은 우승을 시켜야 되는 게 명장입니다. 아직까지는 명장의 기준에 절대 못 들어가죠. 채팅창에 지금 좀 들어오신 분들 계신데 저희가 좀 전까지 이승엽 감독님 이제 자진 사퇴한 거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또 언급해주고 계시는데 뒤로 돌려서 보시면 됩니다. 뒤로 돌려서 한 보셔도 20분 되고 돌려서 보시면 됩니다. 아마 그 부분 또 잘려져서 저희 롱폼으로 한번 올라올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나오시면 또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이
봐주시면 감사할 네, 것 같습니다. 최일원 코치님이 그러니까 최일원 코치님이 올라오고 나서 네. 투수에 대한 변화가 물론 박석진 코치도 뭐 정대현 코치나 이런 네. 강영식 코치보다 훨씬 더 경험이 많은 코치예요. LG에서도 코치 생활했고 NC에서도 코치 생활했었는데 네. 최일원 코치님이 올라오고 나서 삼성 라이온즈가 작전도 굉장히 많이 걸고 네. 조금 달라졌다라는 느낌은 들어요. 원래 박지만 감독은 번트를 거의 안 되는 감독이거든요. 근데 그 뒤에 번트를 굉장히 많이 돼요. 그럴 수 있죠. 이게 어떤 변화인 건가라고 네.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간에 그 감독 코치진의 변경만으로도 팀 분위기가 좀 세진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반증하는 사례가 아닌가 싶고 또 그 경기는 저도 좀 주요했던 것 같아요. 최한태 선수 벤치 클리어링 나면서 그 경기에서 맞죠. 분위기가 한번 쉽지 꺾이셨는데 않네요. 업되는 그죠?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게 저는 되게 이 연승에 좀 되게 중요했던 롯데 거거든요. 팬분들한테 욕을 네, 먹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맞죠. 전준선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원래 이기는 팀은 벤치 클리어링 하지 말라고 해요. 그죠, 그죠. 왜냐면은 벤치 클리어링으로 분위기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 네. 그 야구의 속설입니다. 맞아요. 이기는 팀은 벤치 클리어링을 하면 안 돼요. 저 SK한테 옛날에 한국시 뒤지게 당했거든요. 뱅크를 맞아요. 하고 리버스 벤치나- 스윙. 네, 그런 게 많아가지고 이거 과하게 해요. 거의. 개인적으로 네. 저는 그때 제가 중계를 보면서 전준호 선수가 벤치 클리어링 할 때 이거 최현태 선수가 네. 쫄지만 않으면 우리한테 분위기 가져올 수 있다고 실제로 네. 그 경기까지 이기고 있다가 갑자기 우리가 박세웅 선수를 이기면서 경기를 뒤집었어요. 맞아요. 그 안타도 되게 운 좋은 안타들만 터졌습니다. 이 야구란 게 참 묘해요. 그러니까 물론 전준호 선수가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 전준호 선수도 두 번 그거랑- 맞았기 때문에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거랑 별개로 네. 그거랑 별개로 분위기 반전에서는 어쨌든 벤치 클리어링의 효과가 좀 있잖아요. 처음에 그 저번 시리즈 때는 한번 던졌다가 약간 조금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했다가 내려간 그 경기는 또 졌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그때를 조금 의식했는지 좀 너무 강하게 나가더라고요. 뭐가 뭐 이렇게 좀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팬들 입장에서 각 팀 팬들의 맞아요. 입장에서는 네. 갈릴 수 있는데 어쨌든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맞죠. 게 그 감독 코치진의 변화라든지 뭐 이런 벤치 클리어라든지 이런 요소들이 있죠. 아니면 뭐 특정 선수들의 파이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있으니까 야구라는 게 사구라는 건 무조건 투수가 잘못한 거예요. 타자가 잘못한 경우는 맞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타자는 아파요. 최정 맞아요. 선수도 최근에 맞아갖고 되게 너무 아파했잖아요. 맞아요. 원래 사구 아프고 아프죠. 멍듭니다. 140, 150짜리 근데 만들면 그 승부의 세계, 승부의 장에서는 네. 냉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네. 끝나고 사과할 수 있죠. 끝나고는 사과하고 무릎 꿇고 해야죠. 예전에 김원중 선수가 아, 강민호 선수가 머리 위로 던지는 그 거죠? 연습도에서 네. 깝죽거릴 때 머리 위로 맞아요. 던져갖고 화났었는데 강민호 선수가 끝나고 나니까 벤치에 무릎 꿇고 있어요. 두 분이 또 친하니까 네, 두 선수가 그런 것처럼 네. 그 최한태 선수하고 전준호 선수도 잘 풀었습니다. 잘 풀었습니다. 두 선수 다 워낙 나이스한 선수들이고. 네. 맞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맞췄을 때 바로 사과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나갔을 때 그냥 이 스포츠 중에서도 야구는 신사의 스포츠니까 아, 그쵸, 축구처럼 막 더럽게 막 태클하고 막 더티 플레이 하는 것보다 딱 나갔을 때 딱 모자 벗고 죄송합니다 딱 하고 그럼 오케이 바로 나올 수 있으니까. 앞으로 공 맞으면 김태형 감독님 무조건 나가시죠. 계속 나갑니다. 계속 나 맞으면 저희 계속 나가요. 정훈 선수가 이렇게 빠따. 아, 근데 처음에 아니 손아동 정우 선수구나. 정우 선수가 그래서 빠르는데 뭐. 근데 김태형 감독님은 확실히 그런 이슈몰이에 되게 대단한 감독님이에요. 맞아요. 정말.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대로 또 롯데 입장에서는 선수들의 또 그때 힘을 팍 줬잖아요. 그 맞아요. 맞아요. 이런 그런 것 것들이 다 그런 어떤 감독이 뭐 영향력이 졌다, 뭐 진짜 뭐 작전만 짜고 이런 거 이상의 감독 코치진의 영향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 벤치 클리어 할때 김태형 감독 이렇게 안에서 커피 마시고 있다 그래서 네. 아 좀 지치셨구나. 조금 힘을 빼시려고 하는구나. 지금 감독도 지치거든요. 감독 맞아요. 김태형 감독이라고 맨날 모두 다 이렇게 하고 막 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좀 지치시거든요. 감독도 다른 좀 얘기인데 김태형 지치셨구나. 감독님 근데 커피 되게 좋아하신다. 커피 자주 드세요. 커피를 많이 드시네. 뭐 여러 가지 커피 일화가 많죠. 김대한 선수 이렇게 먹다가 뱉은 것도 있고. 커피 좋아하십니다. 네, 네.